3개월 걸릴 걸 한 달 만에 팔아버리니까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딱 그냥 일반 시중금리가 돼버렸네요. 전에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만 원을 대출로 나갔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받고도 150 정도면은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발 18%에 압도되지 말고 계산계를 두들겼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으로 넘어가십니다. 낙찰받은 물건이 도당동에 있는 플러스타운이라는 주택인데 한번 소개 한번 간단히 주시죠. 도당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빌라입니다. 지도로 봤을 때 왼쪽은 이제 다 공장지대라서 공장지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가 네 군데가 이제 같이 몰려 있어 갖고 너무나 좋은 학세권이죠. 요거 보고 이제 들어간 물건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삼으실 때 학교를 되게 중요시 보실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2억 2,400짜리를 두 번 유찰됐을 때 받으신 거죠? 네, 두 번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억 4,900에 낙찰을 받으셨고, 뭐 권리 분석 이상 없고 14년 된 건물이고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구조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호수가 그 네. 건물에 이제 딱 2개의 호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집이 굉장히 잘 빠졌었어요. 네. 구조도 좋았고, 전용이 18평인데 아까 그 봤던 그 19평보다 훨씬 더 집이 컸었어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를 더 좋다고 봤거든요. 네, 학교들이 이렇게 네, 끼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소음이나 이런 게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소음보다는 위쪽에는 이제 그 빌라들이 약간 구축이 많아요. 연식 오래된. 네, 연식 오래된 빌라들이 많고 생활 수준들이 이제 조금 여기 밑에보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딱 봤을 때 근데 초, 중, 고가 다 있어가지고 예. 아 자녀들 학교 보낼 때는 진짜 좋겠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요걸로 이제 저도 타겟을 잡고 네. 방도 이제 3개이기도 하고 자녀를 네. 둔 분들은 이제 좋을 것 같아 갖고 여기를 네. 이제 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매물들도 좀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거 보신 거죠? 제가 이제 받은 거는 103동이었고요. 네. 104동은 저희 물건보다 뒤쪽에 있는 아. 동이에요. 근데 이제 엘베 없는 4층이었는데 네. 2억 2천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2억 2천이니까 제가 이제 2층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뭐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자료가 됩니다. 엘베 없는 고층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물로 2억 2천에 나온 거를 지금 낙찰을 1억 5천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았으니까 공시가가 한 1억 7천 이상 되는 물건인데 아 126%가 네. 1억 4,900이면 굉장히 좀 싸게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공시지가 수준 약간 더해서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세만 놔도 1억 7천인 집인 거를 1억 4천대에 받으신 거니까 훌륭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단지에서 2층이 제일 좋은 층이잖아요. 엘베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그렇고 103동이 또 앞쪽이니까 또 트여 있기도 하고. 평균 이제 매매가를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집 같은 경우에는 2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네. 바로 옆에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찾아갔을 때 임장했을 때는 그분께서 이제 1억 8천 이상 받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해서 속으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문제야. 네. 좋아했다는 뜻이 확신이 있었다. 네, 확신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다 1억 8천을 보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1등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썼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아까 매물이 물론 2억 2천에 있었지만 층이 좀 다르고 확신을 그냥 갖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보고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2천 올리신 부동산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가격을 이렇게 올리셨냐라고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실상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알게 이제 파악을 했고 그러면 그분이 그 정도 선이었고 그럼 저는 한 요 정도 선이면은 한 2억 선이면은 충분히 이제 팔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들었죠. 왜냐면 우리는 또 공실이고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하실 거고 가장 좋은 상태니까. 이제 채권 계산 명세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아마도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시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요 낙찰을 받을 때가 9월 24일이었고요. 10월 그 전후로 해서 대출이 이제 그 안 나온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경장님도 P2P를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경장님이 산출 가액을 이렇게 조금 녹여서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 물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2P라는 게 없었으면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물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계 사업자 대출 말고는 보통 사람들은 대출 없는 줄 아니까. 처음에는 이제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이제 그 여기 학원에서 이제 상가 경매 이제 배우는 중에 등대지기님이 이제 그 P2P로 이제 관할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등대지기님하고 이제 상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이제 했을 때 요 물건. 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받고 나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잘 됐네요. P2P 대출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비싸니까 그걸 떼고도 남겠냐라는 걱정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비용들 이 타이밍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매를 결론적으로 2억 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1억 4,900에 받아서 2억에 매도했으니까 세전 차익이 5,100이 있으신 상태고 네. 벌써 이제 비용들을 떼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인테리어비 1,200만 원, 취등록세 340, 이자 150, 양도세 350, 보일러 50만 원, 부동산 복비 80만 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대출을 1억을 받았습니다. P2P는 제 생각에는 이런 소액 물건, 단타 투자, 소액 물건은 무조건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5억이 넘어가고 장기 보유면은 그 18% 이자가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우린 사실 이 지금 32일, 대출을 32일 동안만 쓰신 거잖아요. 네. 대출 이자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취등록세나 이런 거보다 더 저렴해요. 네. 근데 18%라고 하면 보통 돈 1,000만 원 나가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계산을 해보면 물건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비싸지긴 하겠지만요. 네, 첫 번째 물건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이게 이자가 높다 보니까 길어지면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첫 번째 물건에서 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좀 많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부터는 답을 먼저 내리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빠르기도 했고 또 수월하기도 했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보통 초보자분들이 명도에 대한 난이도를 입찰 전부터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되게 섣부른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는데 명도의 난이도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제 공실 상태면 그거 자체로 이제 명도가 끝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미리 가늠하고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저지르라고 말씀드려요. 낙찰을 싸게 받아라. 아니 우리가 돈 3천만 원 벌었는데 명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투자금 자체가 6,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익을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버셨기 때문에 나누면 제가 이제 항상 수업 때 얘기하는 40%의 이제 수익률이 달성이 딱 되는. 근데 그 40%라는 게 P2P를 쓰면서까지 40%니까 상당히 잘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도 P2P를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도 했고 최소 이제 한 450에서 500 정도는 이제 차감을 한다고 이제 계산을 들어간 가격이기도 했거든요. 뭐운 좋게도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또 매도가 돼서 빨리 끝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도나 이런 거는 뭐 문제 없었어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허그 물건이었고요. 아. 집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초점을 어떻게 맞췄냐면은 잔금 납부로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인테리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잔금 납부를 끝났을 때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작업으로 먼저 이제 부동산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집을 볼 수 있겠다고 먼저 이제 부동산에다가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한 3주 전부터 이제 먼저 미리 약속을 받아서 잔금이 이때쯤이니까 이때쯤 와서 이제 뭐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빨리 이렇게 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잔금 내고 이제 내부 확인을 나중에 하신 거죠? 네, 잔금 내고 바로 이제 확인을 했고 허그에서 비번을 준 건가요? 예, 허그에서 비번을 주셨는데 비번이 맞지가 않았어요. 막상 이제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하시는 분 불러서 바로 이제 따고 들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하셨구나. 예, 그래도 예,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도당동 물건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뭐 그 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뭐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이 물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이렇게 제가 실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약속을 드렸고 요것도 이제 빨리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무조건 이제 초점을 이제 잔금이래 이제 모든 네. 거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내역을 적어서 이제 이렇게 좀 깨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뭔가 입찰 전부터 빨리 팔릴 걸 아셨던 것 같은데 그 뭐 조사가 그만큼 확실하게 조사된 부분이나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전화를 했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네, 그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하기도 했지만은 이 지역에서 이제 제일 잘하시는 분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분이 제일 잘 알고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분한테 이제 많은 걸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요 동네하고 뭐 다른 동네하고 이렇게 특성까지 이제 다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뭐 시세 조사나 이런 거는 이제 알려주신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네,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했습니다. 실제 그 중개사에서도 매매 계약서를 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10군데를 해도 확신을 주는데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한두 군데서 다 해요. 사실 계약서 쓰는 거 보면 다 그 한두 군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팔아준 부동산이 이제 제일 잘하시는 거 네. 알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 이제 두세 군데 이제 아. 예,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연락을 하면서 맞아요. 컨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중개사님의 연락처도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이거 저희가 차후에 가릴 거거든요. 정규 수강생분들끼리만 공유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사실 뭐 연락처 공개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거는 따로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래를 하셨다. 두 채까지 이제 매도를 하셨습니다. 총 투자금 6,600에 순이익은 2,930만 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매도 사례랑 두 번째 매도 사례 하면은 한 5천 정도 네. 두 건으로 5천.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보니까 네. 자영업 하시면서 경매 투자하기 괜찮으신가요? 뭐 일단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말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나 이렇게 좀 소소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이제 맡기는 걸로 했고, 어차피 뭐 임장이나 이런 거는 주말 해서 이제 다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부동산 전화해서 또 이렇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기도 했고, 예, 그런 게 이제 또 한편에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네. 취미생활처럼. 네, 네, 뭐 임장 갈 때는 이제 뭐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이게 일상생활에 녹아드신 분들은 시간을 딱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짬날 때 전화하고 하시거든요. 그게 정확히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했었어요. 점심시간 30분 일찍 나와서 전화 돌리고 30분이면 사실 10군데 전화하거든요. 그럼 가격조사 한 80%는 끝나 있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시간이랑 자영업을 하시면서 버는 그 금액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시간당 단가가 경매가 어때요? 경매가 훨씬 더 수익은 좋죠. 네. 뭐 그거는 네, 비할 바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을 놓치면서 또 경매를 또 하기에는 또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있고, 본업은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위에 가지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P2P 대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문의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정규 수강생 분들한테만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으셨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2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상가 경매 이제 그 리치스쿨에서 이제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이제 계기가 됐었고, 등대지기님께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뭐 3개월 정도 이제 쓴다고 계산을 해서 들어간 거고, 최소 한 500 정도면은 뭐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집을 좀 빨리 팔 수 있었던 계기는 P2P가 이제 그 자설을 하게 되면은 대금이 금방 하루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 대출할 때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받아서 빨리 팔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했던 거라서, 자서하고 그 이튿날 바로 이제 대금 납부를 하고, 대금 납부하면서 이제 대금 납부서를 먼저 이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일을 처리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셨을 때는 18%라는 그 금액이, 일반 은행은 이제 뭐 4%, 5%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8%니까 이제 큰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거를 빨리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많이 적중을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놓고 보시고, 예, 집 담보만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이나 이런 영향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신용도가 930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영향은 전혀 없었고, 채권 최고액이 제가 1억을 빌렸을 때 한 1억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최고액으로 잡는 거고 이제 갚으면은 이제 끝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 핵심은 내가 얼마를 빌려서 얼마 만에 끊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입찰가에 녹여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셨으니까 또 3개월 생각했는데 1개월 만에 팔았으니까 2개월치는 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3개월 정도는 봤는데 너무 빨리 돼서 좀 여기도 등대지기님한테 좀 죄송한 부분. 그래요. 빨리 상환하면 대부업자들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죄송한 면이 있었지만 또 괜찮다고 또 잘 말씀해 주셨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돈을 빨리 버신 거니까 또 수강생분이. 등대지기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해서 빨리 받아서 빨리 해결해라 라고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등대지기님이 빌라 대출해주는 거 진짜 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봉사 수준이고요. 뭐 몇십억짜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막 해주고 이런 게 더 품이 많이 들어갈 건데, 리치스쿨에 특별히 또 해주시는 거라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참여해보려고. 저도 입금하라고 전날 연락 와가지고 다음날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빅뉴스가 있는데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시죠. 네. 저희가 또 이제 대출을 그래도 수강생분들께 P2P를 좀 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드가 한정적이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도 우량채권에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펀딩을 돈도 이제 섞여 있습니다. 제쪽 대부사에 펀딩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쪽 대부사에서 또 많은 분들 대출해줄 수 있게 대표님의 자금도 이제 대출이 네. 나간다는 엄청 빅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이 돈이 가서 이제 또 안 나오실, 대출이 안 나오실 분이 나간다면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3개월 걸릴 걸 한 달 만에 팔아버리니까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딱 그냥 일반 시중금리가 돼버렸네요. 전에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800만 원을 이렇게 그 대출로 나갔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받고도 150 정도
정도면은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발 18%에 압도되지 말고 계산기를 두들겼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게 네. 또 소액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소액이고 단기니까 진짜 얼마 안 되고 사실 이자 빼고는 다 장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잖아. 네. 그러면 네. 실제로 경매로 이제 두 건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고 좀 그걸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진 것도 확실히 있죠.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롭고 네.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뭐 낙찰 받고 좀 수익이 나면은 네. 제가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좀 큰 돈이지만 그래도 또 재미있고 기분이 또 많이 좋더라고요. 예. 또 이게 복사 붙여놓기가 되잖아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익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제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자신감이 이제 제 이제 인생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또 케이스가 또 될 수 있고 하니까 경장님은 너무 잘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근데 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향후 투자 계획도 맞아. 만들어 볼 수 없겠죠? 아니 이미 한 채 받으신 것도 도당동이라고 네,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것부터 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한 채 더 받은 것도 도당동이고요. 아까 지금 도당 초등학교 바로 위쪽이거든요. 위치는 거기가 더 좋습니다. 그거 이제 해결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26년도까지 한 5채 정도 더 받아볼 요량이고요. 요거 끝나면은 이제 상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같이 한번 또 공부를 좀 해놨으니까요. 상가 하시면서 또 젠필 GPL은 아직 안 하세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배우긴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상가가 더 재밌어 갖고 예, 창업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눈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맨날 내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제가 받는 입장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네 상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 이런 거야 하고 싶은 거에 밑바탕이 돼준 거잖아 이 단타 경매가 뭐든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 밑바탕 걸음이 되는 거거든 이게 뭐 한 건 가지고 1억을 벌지는 못하니까 대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표님은 좀 듣지 마시고 좀 수강해보셨는데 네. 또 피드백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저 안 들을게요. 네. 혜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때보다는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제가 배울 때보다는 더 확실히 디테일하게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부터 10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다 제시를 해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명도, 세금, 대출, 인테리어까지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뭐 숟가락 하나 놓고 이제 떠먹는 입장만 되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행동을 했을 때 모르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단톡방을 또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경장님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는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뭐 최상급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데서 경매를 혹시 배워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고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학원에서 한 6주 정도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그 리치스쿨 공부를 이제 23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고,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위주로만 이제 하던 데여라서 이제 비교가 많이 됐고, 특히 이제 뭐 임장을 가거나 이제 할 때 이제 경장님이 이제 같이 오셔갖고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뭐 말씀을 꼭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예, 임장도 그렇고 수업 중에 설명을 해주실 때도 항상 이렇게 말이 빨라지시더라고요. 예.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뭐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뭐 식구들 같이 정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규 강의가 또 새해 첫, 또 26년 첫 정규 강의네요. 정규 강의도 문의가 많은데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41기 다음 내년 첫 강의 첫 개강이 이제 1월 8일 날, 평일반은 1월 8일, 그리고 주말반 토요일은 1월 10일 날 개강을 합니다. 평일반은 10시부터 1시, 그리고 주말반은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강이 있는 주는 또 더 길어지기도 하니까 그 점은 이제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피드 옥션 이용권부터 해서 경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반 어떤 서비스나 전문가들을 다 섭외해 준다는 거, 세무사님, 인테리어업자 전문가, 열쇠공사장님, 법무사님, 그리고 대출실장님, 그리고 대출 상품 연결, 대부업까지 연결을 해주고, 매매해주는 빌라 전문 중개사님들의 연락망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낙찰 시세 조사만 잘해서 낙찰만 받아오시면 그 이후 과정들은 다 맡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7주 수업 듣고 서비스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만족한 서비스 하나만 골라주시면. 일단은 뭐 다 유효했는데요. 인테리어가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명도 할 때 이범주 법무사님 통화하셔갖고 이렇게 또 해결하는 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너무 통쾌하게 끝났고, 네,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경매 투자 해보신 분들이 이 가- 혜택을 뼈저리게 느끼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혼자서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 아니 왜냐면은 요즘 막 광고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수많은 혜택 중에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가 좀 과정 중에 중요하지 않나 저도 경매를 해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게 부담이 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뽑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맞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매번 이용하지 않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다르죠. 급할 때는 또 법무사님 호출을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